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브레이킹 뉴스 1월 6일 금요일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어퍼 웨스트사이드의 아파트에서 54세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부검 결과 사인이 교살로 인한 살인인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빅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동성 연애자들 사이에서 유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의 시신은 그의 룸메이트가 발견했으며 집안에 무단 침입 흔적이나 CCTV에 찍힌 것은 없습니다. 어젯밤 브롱스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오늘 아침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9시경 브롱스의 엘러트 섹션 보스턴 로드에서 발생했습니다. 남쪽 방면을 달리던 차량이 반대편 차선에서 달리던 두 대의 차량을 연달아 쳤고 충돌의 여파로 차들이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또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에는 아무도 타 있지 않았지만 다른 세 피해 차량에 타 있던 3명의 운전자는 모두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에는 21세 남성이 뒷좌석에 타 있었는데 이 남성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했던 운전자에 대해 추가 혐의로 기소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젯밤 뉴저지 턴파이크에서도 차량 다주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소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8시 30분쯤 린덴 고속도로 북면 방향에서 트레일러 트럭을 포함한 3대의 차량이 추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 뒤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해 차선 2개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부근 턴파이크 도로가 다소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4일 브루클린 애틀랜틱 터미널에서 발생한 LIRR 탈선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이 사고가 과속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해당 LIRR 열차가 사고 발생 당시 시속 10마일로 달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속도는 시속 5마일로 해당 열차는 이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역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 대변인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관사가 왜 빠른 속도로 달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관사가 역에 진입할 당시는 기억하고 있지만 부딪혔을 때 상황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는 50세로 사고 당시 철야 근무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조사관들에게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약물 및 음주 검사도 진행했으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관사의 변호인은 기관사가 수면 문제를 겪고 있었다며 이것이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LIRR 탈선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8시 30분경 애틀랜틱 터미널에서 LIRR 열차가 역에 진입하던 중 범핑 블럭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뉴욕 파락 어웨이에서 출발한 이 열차에는 600여 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10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퀸즈의 한 은행에서 수천 달러를 챙겨 달아난 여성을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 수요일 오후 3시 30분쯤 글렌데일에 위치한 65가 부근 리치우드 세이빙스 뱅크에 들어서고 있는 여성 용의자가 찍힌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은행에 들어선 여성은 은행원에게 돈을 요구하는 쪽지를 건넨 뒤 6,200달러를 챙겨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 여성이 오피트 7인치 키에 검은 모자와 검은 재킷, 빨간 파자마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뉴욕의 저소득층은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년간 실시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욕은 이를 시행하는 5개 주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냅 참가자들에게 식료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스냅이란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줄임말로 관계자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여름부터 스냅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프레시 다이렉트나 아마존에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 정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좀 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일까요? 대형 소매 업체들이 온라인 쇼핑에 밀리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을 전해집니다. 어제는 메이시스 백화점 일부 지점이 폐점한다는 뉴스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시어스도 자회사 브랜드 K마트와 시어스 아울렛 일부 지점을 폐점합니다. 전국적으로 K마트는 108개 지점이, 시어스 아울렛은 42개 지점이 문을 닫는데 이 중 뉴저지주는 4개, 뉴저지주도 4개, 커네티컷주는 2개 지점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트라이스테이트에 해당하는 곳은 뉴저지 이스트 브런지 윅의 K마트와 뉴욕 레고파크 9605 퀸즈 블러버드에 위치한 시어스 아울렛 2곳입니다. 또 시어스는 자회사 중 하나인 크래프츠맨을 스탠리 블랙앤데커에 매각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폐점과 매각으로 얼마나 많은 종업원들이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스는 이전에도 2015년 200개 지점을, 2016년에는 78개 지점을 폐점한 바 있습니다. 2017년 들어 뉴욕과 뉴저지에 첫눈이 내렸지요. 밤사이 내린 눈에 오늘 낮은 기온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빈판길 우려가 커졌습니다. 오늘 아침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 어퍼 웨스트사이드 등이 눈으로 뒤덮였고 오후부터는 눈이 녹으면서 뉴욕시 대부분의 도로가 젖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린 눈은 1인치도 채 되지 않는 적은 양의 눈이었지만 현재까지 뉴욕시는 도로 주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사이 뉴욕시에는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 1인치가량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일은 뉴욕시 도로 상황이 더 미끄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 한국 패션을 상시로 알리는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017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 뉴욕의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전시관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쇼룸은 1년 내내 국내 디자이너의 브랜드와 시제품 등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공간으로 꾸며질 계획인데 예산 20억 원이 소요되며 올해 안에 설치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패션이 세계 시장에서 점차 주목받고는 있지만 패션 위크와 수주회 등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갈수록 수주회를 통한 대규모 구매보다 편집숍을 통한 소량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도 쇼룸 개장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획력은 있지만 해외 유통 판매망이나 마케팅 인프라가 취약한 신진 작가와 브랜드 소개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메이블린 뉴욕이 최초로 남성 커버 보이를 발탁해 화제입니다. 메이블린 뉴욕은 일명 뷰티 유튜버인 매니 구테스를 대표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구테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남성 메이크업과 패션 등 개인 방송을 하는 온라인 스타로 현재 약 200만 명 이상이 그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뷰티 아티스트로 활동한 구테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메이블린 뉴욕 대표 모델이 된 소감을 전하며 영광이고 소름이 돋는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월 6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저희 KBTV 브레이킹 뉴스가 다음 주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30분 앞당긴 12시 30분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다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음 주부터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